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발진 시와이드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애리나입니다. 그리스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럴 줄 알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쨌거나 그것 때문에 미국 증시도 미국의 소비가 5월 달에 3년 내 최대폭 늘었다는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하락해서 마감이 되었고요. 유럽 쪽도 역시 1% 이상 상승할 뻔했었다가 상승폭 모두 반납하고 미국도 아침장에서만 반짝했을 뿐 결국 마이너스로 장중에 하락 반전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낙폭이 크진 않았는데요. 우리 증시도 역시 똑같은 그리스 문제 안고 약간 어제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 있었지만 정부가 15조에 달하는 추경을 편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어제 선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안 빠졌었고요. 막판에 매물이 조금 출회되지 않았더라면 사실 플러스 마감도 가능했었죠. 더 눈여겨보여줬던 건 바로 코스닥이었는데요. 코스닥이 어제 연중 최고치 또 갈아치웠고 7년 이제 7개월 내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종가상 750을 뚫어냈는데 6월달 들어서 사실상 기관이 거의 한 번도 매도한 적이 없었던 코스닥이 어제 기관이 1,000억 이상을 순매수했습니다. 순매수 1위 종목은 다음 카카오로 현재 잡히고 있는데요. 기관의 힘이 상당히 유효했던 것이 코스닥 시장의 사실 상승 요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코스닥이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얼마나 더 자금이 쏠릴 수 있을까요? 출발진 쇼에도 2부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샘플러스 예병군 멘토님 오늘 바쁘신데 함께해 주셨고요.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님 또 금요일이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께 개장전 체크포인트 아주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멘토님. 예. 길게 보셔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시장은 계속 상승 가닥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좀 길게 봐야 되는 전략을 써야 될 때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수익을 말하던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2,500포인트까지 쉽게 또 갈 수 있는 장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물인터넷의 명확한 성장성을 두고,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하반기 경제 활성화 정책에서 정부도 기업 투자 촉진 프로그램에서 한 2조 정도를 쓸 건데 그 안에 사물 인터넷도 포함이 되는 모습이었죠. 오현진 멘토님은요? 네,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있었던 종목별 개별 장세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는 종목이 계속해서 좀 붙어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다음 주 월, 화, 6월장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주말이 6월의 마지막 주말이고요. 거의 상반기가 사실상 마무리가 되는 그런 한 주 마지막 날이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코스닥은 신기록을 계속 써가고 있고 코스피는 약간 주춤주춤하지만 최근에 일단 저점을 높여주고는 있는데 2분기 이제 실적도 조금 있으면 가시화될 것 같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도 궁금하실 것 같고 섹터도 종목도 아마 궁금하실 건데 오늘 장 개장 분석과 함께 해답도 조금 찾아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개장가가 조금 뜨는 듯도 한데요. 하나하나 저희가 풀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멘토님. 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상승 추세 속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 문제인데 이 그리스 문제가 결국은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들이 해결을 안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협상 시간을 계속 끌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찌됐든 해결을 보기 위해서 또 모이고 또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이 그리스 문제로 인해서 조정을 준다면 그것은 매수 찬스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조금 약보합에서 코스피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2.27포인트가 빠진 2082선에서 지금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우려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쏠림 현상, 그러니까 위험 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뚜렷이 보이고 있는 장세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들이 코스닥이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닥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2포인트 가까이가 오른
75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2080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그리스 역시 부담 때문인지 소폭 한 3포인트 정도 어제 종가보다 내리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또 신기록을 쓰면서 개장했어요. 756.25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신기록을 쓰고 시작 스타트를 끊으면 보통 거의 그 정도 시가 정도는 지키면서 끝내주는 코스닥인데 오늘 어떤 모습을 끝까지 보여줄지 궁금하네요. 신기록을 또 코스닥은 썼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업종별 흐름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의학 섹터가 그냥 거래소 내에서만 봤을 때도 7% 이상 평균 폭등을 했었었는데 증권주도 좋았습니다만은 오늘은 어떤지요? 좀 조용한가요? 네, 앞서 제가 이제 개장 전에 말씀드린 게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강했었던 섹터가 계속해서 좀 강할 것이다. 네, 가는 종목을 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을 아직까지는 취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시장이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는 섹터 상위권 의약품 업종이 다시 한번 또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1.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의약품 업종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일양약품과 JW 중해신약 5%, 6%대 상승, 우리들 제약도 3%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메르스 이슈는 진정이 됐지만 어차피 의약품 업종이 지금까지 올라왔었던 것은 메르스 이슈 때문은 아니죠. 지금까지 대형 기업들이 진행해 왔었던 R&D에 대한 성과가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제 제약업종은 퀀텀 점프를 했다. 하반기까지도 지속적으로 주목하셔야 될 섹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은행주가 0.79% 약간 미약하지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국내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될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제 부동산 주택 담보대출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부분에서 은행 업종들이 이제 성과를 찾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운송 장비 업종도 0.7%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운송 장비 업종의 반등은 약간 기술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아직까지는 약한 섹터이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유통업이 상승 반전했다가 다시 하락 반전 마이너스 0.05%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낙폭과대 섹터를 보신다면 유통주를 조금 주목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정부의 10조 원대 규모의 추경이 편성이 됐고 추경이라는 목적 자체가 내수를 살리기 위한 거죠. 그렇다면 내수 소비 심리가 회복되게 된다면 또 그동안 부진했었던 대형 유통주로도 수급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반면에 음식료품 업종과 이제 기계업종 0.9%대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 관점에서 조금 시장의 주목을 받기 어려운 섹터죠.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원화가 약세로 진행될 가능성이라든지 곡물가 반등 이런 요인들 때문에 모멘텀을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엔저 피해주로 좀 분류가 되죠.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단기적인 반등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주가가 아직까지는 부진한 흐름이기 때문에 기계업종 약간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증권업종 0.8% 정도 밀립니다.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증권업종이 어느 정도 상승하기는 했지만 저는 증권업에 대한 시각을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렇게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반등시마다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관점으로 오히려 지금 강한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사물인터넷, 인터넷은행 이런 관련된 섹터 쪽으로 붙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운송장비 부품과 인터넷 업종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 굉장히 부진했던 IT 부품주들이 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이제 종이 목재와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약간 조정받는 모습들. 하지만 지수는 여전히 중소형주가 강한 코스닥이 신고가를 쓰는 모습이고요. 시장 안정되기 전까지 강했던 섹터에 좀 붙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대단합니다. 제가 잠깐 이거 전해드리고 그다음에 수급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출발선 슈바이드 1부 마지막에 늘 샘플러스 이두코멘트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물인터넷으로 큰 수익을 안겨주신 이후에 JW 중해제약을 이번 주 초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얘기하셨는데 오늘 추가로 급등합니다. 어제 9% 급등이 있었고요. 오늘 갭 상승하면서 7% 이상의 급등 수익 계속 불어나시는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아침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해서 전해드리면요. 5만 원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초 잡으셨던 목표가는 5만 원이었는데 자율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매도를 했으면 하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면서 매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JW 중해제약 현재는 8%까지 상승폭을 키워가네요. 네, 이번에는 업종에 이어서 수급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조금 더 눌리고 코스닥은 더욱더 가볍게 움직인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오늘 수급은 어떤지요? 예, 기관 쪽에서 보면
지금 선물 쪽에서만 기관이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현물에서는 오히려 매도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요. 지금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뿐만 아니라 선물까지도 매도세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양시장에서 유일하게 지금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개인이 가장 어떻게 보면 3주체 중에는 응집력은 떨어집니다만 개인이 가장 돈이 많죠. 이 개인들이 지금 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초저금리 상태에서의 위험자산 쏠림 현상이라고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개인들은 239억 원 정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118억 원. 그리고 기관이 지금 또 코스닥 쪽에서 매수로 돌아서면서 지금 2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 쪽에서는요, 외국인 기관이 매수로 지금 돌아섰네요. 외국인의 선물 쪽에서 111계약 정도, 그리고 기관은 125계약 정도 지금 매수로 돌아섰다는 것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 쪽에서는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130억, 121억 각각 팔고 있는데요. 뭐 큰 폭의 규모는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외국인도 기관도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강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많이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종목군에서 해답을 찾는 것보다는 새로 이제 부각될 섹터들을 보시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전략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이걸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언제든지 급락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셔서, 시장 잘 대응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급까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에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개인들의 매수가 조금 커지면서 코스피가 상승 전환했고요. 2090선 터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약간 바뀌었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개장 분위기는요. 유진투자선물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주환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추경이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제장 간단하게 리뷰도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스 문제는 아직입니다. 미국의 소비 지표는 잘 나왔는데 지금 당장 원달러가 올라도 1120원을 곧바로 직행할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전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장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추경 11시 반부터 있었던 그 추경 경제부총리의 경제 브리핑에 있어서 어떤 추경에 대한 내용이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월말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강하게 상당히 압박하면서 결국 1110원 선 위로에 진입에 실패했는데요. 어제 종가는 1110원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원달러 환율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상승한 1111원에 출발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리스 관련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그리스와 채권단이 전일 열린 유로그룹 회의에서도 협상안을 도출해내지 못하면서 그리스 디폴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와의 불안은 달러화에 양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로 옌달러 환율이 반락한 점은 환율의 하락 요인이지만 위험 회피 심리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말까지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그리스 디폴트가 현실화될 수 있는 만큼 오늘 서울 한시에서는 위험 회피 심리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밤에 여기 환율은 상승을 했습니다. 원달러 1개월물이 1112원 50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플러스 80전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110원보다는 약 1원 70전 정도 상승한 수준이고요. 대내적으로는 추경 규모의 확대 가능성도 원달러 환율의 상승 재료입니다. 그러나 역시 월말에 많은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환율의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오늘 환율은 여기 환율을 반영해 상승 출발한 이후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상승 흐름을 보이겠지만 월말 반기말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으로 1110원대 중반에서의 상승 흐름은 주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역시도 옌달러 환율에 연동된 움직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환율 예상 범위는 1108원에서 1115원입니다. 네, 그래요. 일단 상승 재료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1115원 정도 중반까지 올라가서는 월 말이어서 수출업체 내고 물량 때문에 아마 상승세가 제한될 거다. 그런 전망 들어봤습니다. 유진 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26일 금요일 오늘 돌발 종목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별히 어저께 아주 화려하게 데뷔한 종목이 있죠. 세미콘라이트라는 LED 플립칩 만드는 이 회사. 가격 제한 폭이 이미 2배로 늘어난 상태에서 30% 상한가로 첫날 화려한 데뷔를 했는데요. 오늘 코아스템이라는 줄기세포 치료제 만드는 이른바 바이오 회사가 하나 또 신규 상장이 되었는데 역시 상장 첫날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어제 상한가 쳤던 세미콘라이트도 오늘 조용하냐 추가적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오현진 멘토가 먼저 살펴봐 주시죠. 네, 신규 상장주에 관심을 갖자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좀 드렸습니다. 네네. 그리고 요즘이 아무래도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수익을 얻기 위한 다른 움직임들, 그러니까 뭐 부동산 투자라든지 아니면 공모주 투자라든지 다시 한번 좀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꼭 신규주들은 조금 올라가다가 또 그 이후에 쭉 물량들이 조금 나오는 그런 패턴들이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좋아 보이긴 하는데 네네. 선뜻 투자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전략이 중요합니다. 네네. 일단 신규 상장주에 대한 투자 상승하려면 이제 두 가지 요건인데요. 첫 번째로는 상장하는 회사의 이제 업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제 경쟁률입니다. 경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장 초기에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공모주 투자는 공모주에 투자를 해서 신주를 받으면 바로 차익 실현을 하려는 용도로 받는 거지, 장기 보유를 하시려면 상장 후에 조정받고 사시는 게 훨씬 낫죠. 네, 그래서 그렇죠. 상장 후에 급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해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코아스템은 이제 줄기세포 치료 업체입니다. 최근에 바이오와 제약주의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도 있었고, 현재 이미 공모가를 2.6배 정도 상회하는 모습이다. 시가총액이 이제 공모가 기준 2,500억이었는데요. 동종 줄기세포 업체의 이제 시가총액이 7,000억이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급등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제 저평가는 모두 다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상장하자마자 2배, 3배 뛰는 것은 무조건 고평가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회사 내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공모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할인율을 준다고 해도 1-20% 정도 할인율을 주고 상장시키는 것이지 절반 정도 폭탄 세일해서 상장시키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제 뭐 코아스템도 그렇고 세미콘라이트도 그렇고 네. 고평가 구간에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언제 차익 실현을 할지를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공모주 투자의 열기는 앞으로도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장을 합니다. 화장품 업체의 분위기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뭐 토니모리가 상장을 하고 뭐 현대차의 광고 계열사 이노션이 상장을 하고 하반기까지도 이제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제 신규 상장주에 대한 그런 투자를 독려하고 있는 모습들, 상장을 해라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상장 업체들에게 좀 압박을 좀 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많은 상장 기업들이 쏟아질 것이고, 실제로 요즘에 그 IPO 스탁이라든지 공모주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경쟁률이 200대 300대 1, 뭐 500대 1 하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좀 있으신 분이시라면 분명히 공모주에 대한 투자를 좀 관심을 가지셔야겠고요. 공모주 투자를 해서 이제 그 주식을 받게 되면 경쟁률이 세니까 많이 받지는 못할 텐데, 그렇죠. 초반의 흐름을 보시고 뭐 꺾이는 흐름, 그러니까 상한가가 풀리거나 아니면 하락정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재빠르게 차익 실현, 그리고 나중에 그 종목을 뭐 다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신규 상장주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산성 LNS를 한번 볼까 합니다. 아이고, 말씀을 드리기 바로 직전에 전고점을 뚫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현재 13% 급등하면서 신고가가 나고 있습니다. 6월달 들어서 5월 한 중순 후반부터 고점 찍고 급하게 밀렸던 산성 LNS가 오늘 이렇게까지 급등을 하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기세인데, 자회사 또 상장 얘기가 있거든요. 오늘 또 상장이 상당한 키 이슈로 부각되는 모습인데, 산성 LNS 얼마나 이 자회사 상장 모멘텀이 크길래 이렇게까지 급등하는지 이 부분 먼저 들어보고요. 어제 급등했었던 대웅제약이 오늘 또 오르거든요. 역시 뭐 신고가임에는 물론이고 대웅제약도 또 얼마나 더 상승력이 있는지 두 종목 알아봅니다. 예, 일단은 두 종목 다 중국 모멘텀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산성 LNS가 하나 더 모멘텀이 붙었다는 것이 바로 프로스테믹스라는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산성 LNS의 지금 주가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밑에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수반이 됐습니다만, 위에 구간에서, 즉 전고점대 영역에서는 크게 거래량이 수반이 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매물 소화대 없이 잘 올라오고 있지 않느냐, 그 부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고점 영역을 좀 뚫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쉽게 지금 돌파를 해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중국의 장기 성장세를 염두에 두고 들어가셔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부분들 그들이 소비를 하고 마스크팩이라든가 이런 화장품을 찍어 바르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는 그 화장품주의 매출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도 그들이 미용에 관심이 없다.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용이란 자체에 대해서 모르고 지냈다가 이제 소득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급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것이 바로 중국 중산층 확대에 따른 어떻게 보면 수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화장품주 그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하나 더 붙은 삼성 LNS가 더욱더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한 가지 꼭 참고해야 될 사항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자회사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이 자회사가 상장되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늘 부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따라가신다 하더라도 크게 위험한 구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분할로 따라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괜히 한꺼번에 훅 지르셔서 이걸 오늘 강하게 가겠지. 지금 시장이 플러스 마이너스 29%입니다. 근데 쉽지 않은 상한가죠. 결국은 상한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 삼성 LNS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많은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면 관계는 없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단기성으로 들어온 자금들은 늘 그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하면서 물량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오히려 분할 매수 접근이 맞고 그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빠지더라도 오히려 분할 매수로 계속 담아가신다면 충분히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오는 기간 동안에 상승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자리대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분석해 주셨는데요. 오늘 코스닥 쪽에 상장한 SN텍이라는 종목, 디스플레이 증탁장비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이 종목이 오늘 코아스템과 함께 상한가로 처음에 아주 화려하게 두 종목을 동시에 상장을 했음을 덧붙여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STS 반도체는 결국 워크아웃 개시한다고 하죠. 확정이 되면서 오늘 역시 예상했던 대로 약세,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종목을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잠깐 이두코 멘토님이 이런 종목이 있으니까 바닥주들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한 예로 얘기를 하셨는데 턴어라운드 기대감 때문에 어제 20% 급등하고 오늘도 또 추가로 거의 10%가량 추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심을 안 받고 있다가 한번 매기가 확 쏠리니까 지금 아주 가볍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두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덕산 하이메탈 11%대 강세입니다. 어제장에 이어서 연속 강세니까 네. 이게 짧은 시간 내에 거의 8,000원에서 1,750원이니까 이게 가격 제한폭이 확대되고 나서 네. 이런 현상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이게 급등을 하게 되면은 뭐 20% 25% 올라가도 상한가가 아니니까 그렇죠. 추가적으로 뭐 더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요즘에 뭐 변동성 완화 장치도 자주 좀 발동이 되는 모습들도 네.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었죠. 7,980원 저가를 찍고 오늘장 1,750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인데 실적이 완전하게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이제 증권사의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매출이 전기비 한 24% 정도 증가할 것이다. 영업이익 약 49억 원 정도로 양호한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 좀 반영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해도 사실 덕산하이메탈이 이제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지기는 했어요. 그러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같이 부각되면서 시장의 수급이 좀 유입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이어서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전망도 밝습니다. 삼성전자의 V랜드 부분에 투자에 따른 수혜를 덕산하이메탈이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역시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관점에서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볼 때는 약간 신규 진입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보유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더라도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바닥권에서 지금까지 급등한 폭이 25% 이상입니다. 상당히 그동안의 매물대를 강하게 소화시키고 나가는 모습이기는 한데 앞으로 좀 물리셨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비중 축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본전권에서 매도 이런 시점에 좀 나설 때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현 시점에서 저항대를 뚫고 12,000원이나 13,000원까지 크게 오버슈팅을 하기보다는 현 수준에서 약간 지지부진한 횡보를 하고 가격 조정을 거친 후에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니까 차라리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 주가가 올라온 다음에 신규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하신 분들만 좀 홀딩하시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현재 2.6%
10% 급락하면서 지금 42,000원 겨우 지키고 있거든요. 조금 전 41,550원까지. 지금 51,700원에서 42,000원이면은 가파르게 주당 10,000원이 지금 빠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물론 보수적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박스권을 하향 이탈하고 있거든요. 네. 원인이 특별히 있는지요? 사실 SK하이닉스가 특별한 악재가 있다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 수급이 최근에 매우 꼬여있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의 이제 매도세가 기관 투자자도 최근에 이제 매도에 좀 같이 동참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좀 밀리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는 올해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지는 것은 요즘에 시장 자체가 대형주가 웬만해서는 잘 안 가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LG전자를 비롯한 IT 대형주들 전반이 주가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런 업황적인 주가 부진의 영향을 SK하이닉스도 피해 나갈 수는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서도 이럴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사물인터넷, 핀테크, 인터넷은행 혹은 제약바이오 이런 관련된 섹터들이 이게 뭐 단기간에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상한까지 한 또 풀렸으니까 단기간에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는데 SK하이닉스 같은 무거운 종목을 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내겠느냐라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SK하이닉스는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수급이 좀 완전히 꼬인 상태에서 그냥 매도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보유하신 분들의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는 저는 항상 이제 4만 원 초반대 매수 5만 원 매도 이런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을 쓰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현 시점에서는 이제 박스권 하단 이탈을 거의 이제 직전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격을 만약에 말씀드린다면 오늘 있었던 부분의 저가 부분 41,550원, 41,500원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최종 이탈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 보유를 하시고 전형적인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45,000원, 46,000원 부분까지는 나올 것 같으니까 그 반등까지는 좀 기다리시고요. 오늘 저가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41,550원을 하향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비중을 줄이고 뭐 매도를 하신 다음에 상승 전환 후에 다시 보시는 게 맞겠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개별적인 악재가 있어서 밀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담이니까 언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 염두를 하시고요.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낙폭을 빠르게 줄여주고는 있어요.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 오늘 조금 요 가격들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그리스 우려에도 불구하고 2,000 거의 90까지는 끌어올려놓은 상황. 아직 외국인 기관이 사는 모습은 아닌데요. 특징 조금만 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가 신의 면세점 부문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유리하다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까지 이 모멘텀으로 더 올라옵니다. 사실 거의 박스권 위쪽까지는 거의 다 온 상황이긴 한데 자, 이 모멘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추가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 전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를 좋게 보셨던 예멘토님이 바로 옆에 계시거든요. 예, 일단은 오를 만큼 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SK네트워크스가 지금 면세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 기대감까지는 오를 만큼 다 올랐다. 그리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살펴보신다면 굳이 지금 자리대에선 따라 들어갈 자리대는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SK네트워크스가요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에서의 바로 이제 건설 수주 때문이었는데 이 건설 수주를 따내고 나서 지금 중동에서 건설을 하면서 하루하루 적자를 보고 있죠.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그 적자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또 저번에 반영이 돼서 7,000원대까지 빠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시내 면세점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오를 수는 없다는 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다시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 관점은 지금은 따라 들어갈 자리대는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매도 쪽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이미 수익이 날 만큼 난 상황이니까 SK네트워크스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코미팜이 오늘 조금 밀리는데요. 사실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법규 위반 때문에 한 보름 정도 지금 영업 정지 조치를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아주 많이 밀리는 건 아닌데 최근 조금 주가가 시무룩한 상황이어서요. 예, 근데 많이 올라왔죠. 사실 10,000원대에서부터 35,000원. 지금 37,000원까지 단숨에 어떻게 보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구간이 오히려 차익 실현이 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그 영업 정지 소식이 어떤 이 동사에 어떤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너무 단숨에 올라오다 보니까 약 2개월 만에 한꺼번에 올라온 거예요. 10,000원대에서
37,000원까지. 그렇다면 이걸 지금 2배 이상이 되는 상승세를 2달 만에 이루어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당연히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의 조정의 폭이 어디까지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즉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상승 구간에서 한번 꺾임 현상이 일어났던 곳 여기인데, 이 가격대 22,700원이 되겠죠. 이런 가격대에서 상승할 때 한번 꺾여갖고 올랐거든요. 그게 저항대 비슷하게 자리했던 것이 지금 어떻게 존재를 하냐면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격대를 주기 전까지는 22,500원 주기 전까지는 쳐다보실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또 살짝 들면서 밀려 내려올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가격대를 준다면 한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 성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예전보다는 많이 그 동물들에 대한 뭐 반려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 문화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분명히 성장세는 있는데, 이것이 그 성장세보다는 주가는 더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숨에 뚫었던 37,000원대를 단숨에 또 22,000원까지 떨어뜨려놨다는 것은 언제든지 급락과 급등을 반복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굳이 멀미하고 싶지 않다는 분들은 들어가실 필요가 없고요. 기다리시는 매매 전략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지금 뭐 물론 저는 바이오 쪽보다는 늘 제약을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제약주의 흐름은 여전히 실적이 받쳐주는, 밸류에이션을 받쳐주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바이오는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거품이 끼어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이를 분명히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럼 제약주 조금만 더 보죠. 일동제약이 고혈압 치료제 허가 소식 때문에 지금 20% 급등하고요. 경동제약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낼 수 있다는 소식이 역시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증시 탑5라는 종목 5개 선정해서 보여드리는 그 11시 프로그램에서 여러 차례 소개가 됐었던 치과용 의료기기 만드는 바텍이 오늘 드디어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 종목 끝으로 한번 살펴보죠. 네, 오늘 일동제약과 경동제약 역시 제약주의 랠리가 네. 무섭습니다. 앞으로도 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요즘에 이렇게 제약주가 급등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거품이 아니라 약간 그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단기적으로 급등하게 되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생각에는 하반기까지 제약주가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수출 모멘텀이 그동안 이제 거의 없었어요. 원래 제약주는 내수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내수의 모멘텀에 의해서만 움직였고, 사실상 국내 제약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이 1% 정도밖에 안 돼요. 성장이 정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그동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형 기업들의 R&D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해외 수출이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네. 신약에서도 임상 2상과 3상을 통과하는 신약들이 이제 막 쏟아지고 있는 구간에 있다라는 거래요. 그래서 네.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 국내 제약사의 해외 수출 비중이 10%에서 15%로 퀀텀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만 제약사가 이제 뭐 어떻게 좀 저성장인 것이지, 중국을 비롯한 뭐 대외 시장에는 1-20% 고성장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장품을 뛰어넘는 상승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제약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별적인 종목군들을 이제 살펴보면, 일동제약 같은 경우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이 허가 날 것이다라는 소식에 좀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바텍 같은 경우 말씀해주신 대로 의료기기 부분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뭐 경동제약까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상승 랠리가 조금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고지혈증, 뭐 고혈압증 이런 게 이제 출시 기대감만으로 상승한 부분은 향후에 이게 어떤 성과, 실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따라서 그게 이제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주가라는 것은 항상 기대감에 의해서 먼저 움직이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시점에는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하고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일동제약도 마찬가지고 뭐 경동제약도 그렇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신고가를 가는 종목은 어떠한 이유에도 팔 필요가 없다. 그게 이제 거품이든 뭐 적자 기업이든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신고가를 간다는 것은 그만큼의 힘이 있다는 것이고, 네네. 모든 매물대를 소화하고 간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경동제약, 일동제약 보유하신 분들 계속해서 홀딩하시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바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으로 약간 부담이 있을 만한 구간인 것 같아요. 오늘 지금 고점을 달고 떨어지고 있는 가격대가 과거 이제 작년 한 10월 정도에 있었던 고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텍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조금씩은 차익 실현을 나가셔야 될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바텍은 이미 윗꼬리가 많이 달리고 있어요. 오늘 JW
중에 제약 역시 음봉으로 지금 상승폭이 빠르게 줄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 제약주들 여전한 상승세가 분위기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많이 오른 종목들은 또 살짝 오늘 또 금요일장 이어서 모르겠지만 약간 또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도 같이 좀 쏟아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특징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자동차주에도 오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한번 슬쩍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이제는 끝으로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병구 멘토님. 예, 전체적으로 보면 썸머 랠리입니다. 썸머 랠리가 충분히 기대될 수 있는 곳이고 악재가 거의 소멸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그렇다고 대형 호재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대형 호재를 바라보기보다는 초저금리 상태에서의 주식, 즉 위험 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좀 지속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주식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최근 들어 저도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만 이제 주식을 갓 시작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재테크 수단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주식 시장으로 계속 자금들은 유입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원동력이 되어서 그리고 여기다 경기 부양책까지 좀 더불어 준다면 2,500포인트를 쉽게 갈 수 있는 장인 만큼 여러분들은 중장기적 관점을 오히려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악재가 튀어나올 수 있는 장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장기적 악재거리가 없다. 즉 악재가 소멸됐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주식 자산으로 쏠림 현상들을 고려해 보신다면 지금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시장 여전히 좋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서머랠리 기대감 여전히 보여주셨고요. 오현진 멘토님은 아까 가는 쪽으로 아직까지 따라붙어야 된다. 그러면 그 얘기를 좀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낙폭과대주를 아직은 볼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적인 매력에 의해서 종목을 접근할 시장은 아직까지는 좀 아니다라고 보고요. 왜 그런가요? 아무래도 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식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제 오르는 종목은 계속 오르고 떨어지는 종목은 계속해서 떨어지려는 경향이 있고 그런 수급의 흐름을 바뀌려면 상당한 양의 수급이라든지 시장 변화가 필요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내가 시장 사면 변화가 바뀌겠지가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전략의 한 줄 코멘트를 예측보다는 대응에 주력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신규로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신고가 랠리를 가고 있는 코스닥 중소형주를 사야 되냐 아니면 충분히 펀더멘털 매력이 있는 낙폭과 대형주를 사야 되냐. 그런데 현 시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전히 코스닥의 가격 부담이 있을지언정 중소형주에 붙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중소형주가 강했었던 원인을 생각해보면 글로벌 저성장도 있겠고 그리스 리스크, 대내적으로 메르스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대형주가 성장할 여건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시장의 수급이 단기적으로 중소형주에 쏠렸다라는 부분인데 물론 최근에 있어서 많은 대외 리스크들이 완화되고 있는 구간까지 진입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장의 모습을 보시면 중소형주를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관점에서 이제는 중소형주가 부담스러우니까 대형주를 수급이 옮겨갈 거야. 낙폭과대 대형주를 미리 내가 선취매를 해보자. 이런 관점보다는 여전히 강한 중소형주에 붙으시다가 글로벌 리스크 그리고 대내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10조 원 규모의 추경이 또 국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형성하게 되면 그때 가서 대형주가 반등을 할 겁니다. 그럼 그 시기에 가서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시장의 전략은 기존에 강했었던 코스닥 중소형주로 매매를 하시되 대형주가 반등을 보여주는지 외국인의 수급이 낙폭과대 대형주로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에서는 그때 가서 대형주로의 비중을 바꿔보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약한 쪽에 가서 내가 사서 강하길 기다리지 말자 하셨습니다. 혹시 멘토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새로 올라오는 섹터를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많이 오른 섹터들 여러분들 보시는 것보다는요 새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섹터.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반기 주도 섹터가 될 만한 것이 사물 인터넷을 또 꼽아드렸죠.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을 보시되 새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섹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보면 결국은 지금 뉴 헬스케어, 즉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운 시장에 대한 산업적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신다면 인피니티 헬스케어나 인성정보. 근데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좀 최근에 너무 강했었죠. 근데 제품 실제적인 제품 판매적으로 본다면 인성정보나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두 분 다 유헬스케어 굉장히 강조해 주시는 우리 오현진 멘토와 오늘 역시 좋게 보시는 예 멘토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예 멘토님 또 한 번 사물인터넷 강조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예병구 멘토, 오현진 멘토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장은 2086선 정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은 아직까지 순매수하는 흐름 거래소에서 찾아보긴 어려운 시점입니다만 코스닥이 기관의 개인 매수까지 더해지면서 757.26 가리키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목소리 정리해봤습니다. 네, 증권사의 투자 전략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최희승 차장님께서는요. 조정을 조금 더 기다려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여전히 현금을 한 포트의 절반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살려면 약간 더 빠져야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고요. 정영 과장님은 중국 쪽에서 어제 규제를 풀어줬었죠.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추경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주식시장 측면에서 기대감 있다 하셨습니다. 김영겸 팀장님은 그리스가 아직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잖아요. 역시 이 부분 때문에 조정 시 매수하자. 전체적으로 빠지면 사자라는 관점 두 분한테서 얘기가 이미 나왔고요. 끝으로 안상현 대리님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메모로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더 빛나 보이는 코스닥이긴 한데 그래도 코스피라고 외치는 분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유 들어봅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으로 가죠. 안상현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도 역시 같은 얘기 해주셨었는데 사실 코스닥이 빛나고 있고 신고가를 내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난주보다 코스피가 같이 오른 것도 사실이에요. 여전히 같은 의견 고수하셨네요. 예,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라는 거는 전체적인 시장 밸류에이션 그 모멘텀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괜찮다는 거지 코스닥이 안 좋아서 안 사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굉장히 실적이 좋고 과대낙폭 우량주는 좀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까지 제가 조금 더 코멘트를 해드리고 싶고요. 먼저 지금 투신권의 스탠스 변화들이 그 외국인의 매수 강도는 뚜렷하게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올해 들어서 누적 기준으로 10조 원 이상 매수세를 기록하기도 했었던 그 외국인이 6월 5일을 좀 기점으로 해서 전일까지 약 1.7조 원 순매도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내뿐만 아니라 주변 아시아 지역까지 좀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어서 조금 자칫 그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 이탈이 약간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게 조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 쪽이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쪽이 팽팽하게 가고 있다가 그리스가 그 러시아 쪽과 손을 잡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채권단이 약간 숙이고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오히려 러시아 쪽에서 그런 구제금융안을 적극적으로 내보이지 않음에 따라서 그리스가 오히려 숙이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채권단 쪽에서 강하게 이제 그 압박이 심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스 쪽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채권단의 양치기 소년의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채권단이 믿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그런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 그리고 혹은 그리스가 계속적으로 양치기 소년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채권단의 그런 의구심들이 있기 때문에 타결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될 때까지 조금 지켜보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대형주에서는 반도체가 오늘 조금 마이크론 이야기 때문에 좀 많이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반도체가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증권주 그리고 저평가 과대낙폭 우량주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가릴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대낙폭 우량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PBR주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지금 날아가는 잘 가는 종목에 올라타는 것보다는 낙폭과대 종목을 보는 것이 낫다는 관점이신 거죠? 저는 투자를 함에 앞서서 이렇게 저는 굳이 제가 저 자신을 정하자면은 약간 가치주 쪽에 조금 마음이 편안하고 이렇게 떨어져도 그런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조금 투자를 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 같은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저처럼 좀 그냥 가는 말이 너무 많이 달렸거든요. 가는 말에 올라타기보다는 너무 달린 말보다는 좀 그냥 지금 풀 뜯어먹고 있는 말에 안전하게 올라타는 그런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는 사실 가는 말에 올라타자라고 제약 바이오 분위기 감안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 안성현 대리님은 또 가치주를 주로 매매하고자 하는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안성현 대리님과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참고해볼 만한 그런 내용이네요. 낙폭과대주 보자 쪽으로 의견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 안상현 대리의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장 잠깐 보면요. 2085.14 정도입니다. 어제 종가보다 1포인트 정도밖에 오르지 않아서 바로 위에 이 61선에 대한 저항이 있어서요. 코스피는 2090선이 바로 대충 그 라인 정도가 되거든요. 2090에 곧바로 터치만 하고 안착을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이평선에 대한 압박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지금 한 개장한 지 40분이 흘렀지만 외국인 기관 적극적으로 순매수해주지 않는 가운데 개인의 매수만으로는 조금 버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듯합니다. 계속해서 코스닥도 잠깐 보시겠는데요. 코스닥도 어제 기관이 1,000억 넘게 코스닥에 하루 동안에만 순매수를 보여서 신고가를 냈었는데 오늘도 기관이 코스닥을 사줍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56.90포인트를 가리키고 있고요. 역시 어제 종가보다도 어제 신기록보다도 3포인트가 더 높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제약주가 강하다는 점인데요. 오늘 업종 상승률 가운데 단연코 1위는 바로 의약품 업종이 되겠습니다. 거래소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요. 오늘 가장 상승률이 높은 또 종목 가운데 하나도 일동제약으로 꼽혀서 17.44% 현재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의 상한가 종목은 하나, 그리고 코스닥 쪽에 있는 상한가 종목은 2종목으로 꼽혀지고 있는데요. 의약주, 제약품 종목 외에도 오늘 운수장비 섹터, 자동차주들의 약간의 매수세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2.65% 현재 오르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선물시장 동향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텐데 선물시장 전략도 같이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손석표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장도 의외로 좀 조용했다고 느껴지는데 오늘 아침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수급부터 들여다봐 주시죠. 네,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현물 636억 순 매수 중이고 외국인 113억 순 매도 중입니다. 기관은 506억 순 매도 중이고 선물 수급 살펴보면 개인 269계약 순 매도, 외국인 164계약 순 매도, 기관 438계약 순 매수 중입니다. 옵션 물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3058계약 순 매수, 풋옵션 3837계약 순 매수 중이고 외국인 콜옵션 5711계약 순 매수, 풋옵션 3148계약 순 매수 중입니다. 기관 콜옵션 8593계약 순 매도 중이고 풋옵션 6490계약 순 매도 중인데 지금 일단 수급 현재 모습을 보면 좀 굉장히 불안한 좀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정확히 갈피를 아직까지 확실히 잡아먹고 있지는 않은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1차 장선이 255, 상승 2차 장선이 257, 하단 1차 지지선이 252, 하단 2차 지지선이 250에 연공되어 있습니다. 어제 시장은 좀 굉장히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주며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좀 시장을 마감한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오늘은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시가 대비 위아래로 약 1포인트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 화요일 255 부근 가격 상승 이후에 어제 장만까지 계속 어려운 장세를 보여주면서 지루한 공방전을 펼쳐주었는데 이제는 시장 방향성에 대한 확인 물량이 좀 들어와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오늘은 기존 지루한 공방전에 동지부를 찍으며 추세장이 나올 확률이 좀 굉장히 높은 날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지난 시장에 비해 변동성이 좀 굉장히 확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하생 수급 유동성이 크게 증가했는데 아직 수급 쪽에서는 방향성에 대한 확실한 뒷받침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오전 첫 시세가 하락세 이후에 급하게 지지 물량이 들어온 것으로 상승 가능성을 보다 시사했다고 보고 시가 위 매수 진입이 유리하고 오전 시장 11시 반 시점 기준으로 시가 위면은 계속 매수 홀딩, 시가 아래면 매도로 전환을 해야 유리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시가 위로 가격이 좀 올라와서 254.30 부근에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54 이하에서 매수 잡기도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손절은 시가 부근 손절 잡으시고 짧게 매수로 좀 들고 홀딩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255를 오전 시장에 좀 넘기게 되면은 급하게 상승 올라오는 시세를 볼 수 있습니다.
오전 첫 하락 이후에 굉장히 좀 급하게 올라온 시세였는데 오전에 일단 급하게 올라온 이 배경이 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매도 물량을 많이 들고 있었어요. 시중에도 계속 많이 들고 있었는데 오늘 오전 시가구에서 내려치면서 좀 정리를 하면서 매수로 스탠스 약간 좀 바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추가적인 수급 물량만 좀 더 들어오면은 가격을 좀 더 크게 끌어올리면서 오늘 장세를 좀 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어쨌든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큰 날이기 때문에 시가 부분 기준으로 해서 매수, 매도 진입하셔서 수익을 크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가가 253.70이었는데 거의 러프하게 254 언저리에서 매수, 매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수가 되면 그 매수대는 254 라인을 거의 손절가로 잡으시고 매매하시면 안전하시겠네요.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의 선물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침에 속보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막 전해드리네요. 일본의 5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공개가 됐는데요. 1년 전 같은 기간하고 비교했을 때 0.1%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들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소비자 물가가 특별히 변동성이 큰 것들을 다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거의 2년, 24개월째 일본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달부터 이미 그 소비세율 인상했었던 그런 효과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표가 나온 것 전달해 드렸습니다. 잠시 후 11시 저희가 증시 탑5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이 부분 잘 보시면 좋을 것이 종목만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종목 5개를 한 30분 안 되는 시간 동안 종목 얘기만 하고 딱 가장 좋은 지금 살 수 있는 탑픽주까지 꼽아드리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웅제약으로 큰 바람을 일으켜주셨던 우리 황민영 멘토님이 오늘 출연을 하실 예정으로 있는데요. 2분기 실적 개선주 딱 5인방 잡아오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는 마칩니다. 고맙습니다.